교양수영 드디어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오늘 드디어 평형의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양수영 평형의 이해 진제대학교 진제로TV 우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차, 평형이 뭔데? 평형은 무엇일까? 평형의 사전적인 의미, 평형의 규칙. 두 번째 큰 단원으로 평형은 왜? 평형은 왜 그럴까의 왜죠? 평형은 왜 느려? 평형이 탄생한 배경, 평형이 왜 탄생했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마지막으로 평형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평형의 근육, 평형은 무릎의 유연성. 평형이 뭔데? 평형의 특징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형하면 가장 먼저 수평. 물이 있으면 내가 올라오는 방향이 옆으로 빠지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와주고 그대로 눌러줌으로써 물과 수평을 맞추면서 움직인다. 대칭. 평형을 하실 때 양손, 양발 대칭을 이루면서 움직입니다. 자유형이나 배영처럼 따로따로 움직이고 따로따로 차고 그러지 않죠. 평형은 대칭을 이루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대칭입니다. 그리고 가장 느린 영법이죠. 가장 느린 영법입니다. 평형은 개구리 영법이죠. 평형이 뭔데? 평형의 사전적 의미. 개구리처럼 물과 수평을 이루며 두 발과 양팔을 오므렸다 펴는 수영법. 그게 바로 평형입니다. 평수형의 줄임말. 평자가 평평할 평. 평형이 뭔데? 평형의 규칙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SW 7.1. 7은 모든 게 평형에 관한 거예요. 처음에 우리 물 땡기는 거 있죠? 그 동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발을 하고 그리고 턴을 하고 그런 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평형할 때 팔이 가장 바깥쪽으로 돌았을 때 고개가 올라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고개를 꼭 한 번에 한 번씩은 올라와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SW 7.2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군인 아저씨 보이죠? 이 군인처럼 엎드린 자세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SW 7.2고요. 세 번째 SW 7.3. 평형을 할 때 팔꿈치가 물 밖으로 올라오게 되면 반칙입니다. 팔꿈치가 물 밖으로 올라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첫 스트로크를 하는 동안을 제외하고 손이 힙 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 첫 스트로크는 이거죠. 이거 물속 동작. 자, 이 동작을 하는 것 말고는 힙 라인을 넘어서면 안 된다. 요거는 괜찮아요. 첫 동작은 요건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두 번째 동작서부터는 끝까지 내리면 안 되고 여기까지만. 손이 힙 라인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SW 7.4. 한 번 돌릴 때 머리 한 번씩 올라와라 이런 뜻이고, 다리는 똑같이 위 아래 없이 수평을 맞춘 상태에서 발차기가 돼야 한다. SW 7.5 보겠습니다. 평형은 평형 발차기를 차야 되고 저병 발차기나 자용 발차기를 차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SW 7.6 보겠습니다. 평형을 하는데 쭉 앞으로 밀죠. 요거 실격일까요? 아닐까요? 손 모양 보세요. 손 모양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손 모양만 보세요. 실격이 아닙니다. 실격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뭐가 다른지 잘 보세요. 자, 손 모양만 보세요. 실격입니다. 평형은 왜? 평형은 왜 느릴까요? 자, 첫 번째, 평형은 저항이 너무너무 많은 종목입니다. 왜 많냐? 고개를 위로 들면서 허리가 떨어지고 하체가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많이 방해를 하죠. 리커버리의 위치. 자, 먼저 리커버리가 뭐냐? 내가 추진력을 내는 동작이죠. 평형의 추진력을 내는 동작은 뭘? 손을 당기는 겁니다. 리커버리라고 하면 반대로 다시 돌아가는 동작입니다. 리커버리 동작을 유일하게 평형만 물 속으로 합니다. 리커버리 위치가 물 속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저항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추진력이 멈추는 시간이 있다. 자유형 배영 같은 경우 추진력이 멈추는 시간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양발을 계속 위아래로 돌려서 차죠.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 평형 같은 경우는 손을 당기고 발을 차고 했을 때 쭉 피고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한번 하고 쭉 가만히 있죠. 가만히. 어느 순간에 가면 추진력을 만들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때문에 평형은 조금 다른 종목보다 느릴 수밖에 없다는 거. 평형은 왜 생겼을까? 보겠습니다. 최초의 수영이에요. 인류가 물 속에서 무언가를 할 때 사냥을 하겠다, 전쟁을 하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물 속에 들어갔겠죠. 가장 먼저 했던 영법이 평형입니다. 평형.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호흡이 편하다. 평형을 할 때 고개가 위로 들리면서 편하죠.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리조트 수영이에요. 리조트 수영. 뭐
호텔에서 우리 그 수영장 가면 하는 그런 수영들을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유. 자, 그리고 마지막, 편안하다. 가장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영법을 찾으라면 저는 평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리커버리 자체가 물 위로 넘어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물 속에서 구력만 이용을 잘 한다면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영할 때 고개만 살짝 올라오면 편하게 수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시간일 것 같아요. 평영 어떻게 잘해? 다들 이거 보시려고 지금 기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평영의 근육입니다. 평영은 어떤 근육들을 쓰고 있나요? 자, 물론 많은 근육들을 쓰겠지만 저는 여기서 딱 4가지 근육만 준비했어요. 다른 종목들보다 가슴 근육을 많이 써요. 특히 뭐 자유형, 배영, 저병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래쪽 팔뚝, 상완 삼두근, 이 상완 삼두근을 많이 쓰지만 평영은 상완 삼두근을 좀 적게 사용을 합니다. 대신 가슴 근육을 조금 더 많이 써요. 허리 근육입니다. 허리 근육. 평영은 허리 근육을 사용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허리 근육 발달시킬 때 고개 숙였다가 뒤집지고 허리 쭉 들어주고 이런 동작을 많이 할 텐데 이런 동작들 때문에 허리 근육이 많이 발달을 합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 얘기하니까 헬스장에서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헬스장에 기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기구가 평영 발차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자, 요 동작 이렇게 모아주는 모을 때 허벅지 안쪽 근육 막 쓰는 게 보이죠? 이건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넣긴 했는데 평영할 때 전완근 많이 씁니다. 평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유지가 된 상태에서 물을 잡는 게 아니고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꺾여서 들어와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돼야 물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영에 전완근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평영 어떻게 잘해? 평영 뒷골 무릎의 유연성. 자, 여기 보면 우리 W자라 그러죠. W자 다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 무릎의 모양이 잘 되시는 분일수록 휩킥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채찍 모양으로 발을 찬다. 평영 발차기를 찬다 해서 휩킥이고요. 휩킥을 잘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무릎도 많이 먼저 들어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발목도 마지막에 탁 쳐줘야 되는데 그런 동작을 위해서는 무릎의 유연성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뭐 그러신 분들 있죠. 아, 나 그럼 무릎이 안 좋으니까 유연하지 않으니까 평영 안 해야지. 여러분들에겐 웨지킥이 있습니다. 뭐 일명 개구리 발차기라고도 하는데 골반이 뭐 고정이 되고 그러니까 뭐 고정된다 뭐 이런 뜻으로 웨지라고 하더라고요. 골반은 가만히 두고 무릎은 바깥쪽으로 벌리면서 발이 안쪽으로 모였다가 벌어지면서 차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평영은 신체 능력이 80 그리고 노력이 10이다. 하지만 20의 노력이 80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